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모기에 물린 후 그 염증이 피부에 모여 있는 사진입니다. 피부에 모여 있는 사진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면은 모기에 물려도 이런 염증 현상이 생기지 않죠. 따라서 오늘은 36번째 이야기, 염증, 질병의 씨앗이 되는 염증, 고름을 어떻게 하면 인체 내에서 빼내는지 그 빼내는 원리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 손 안에 인체의 염증 정보, 질병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손을 통해서 면역 기능을 높이고 체내 염증을 제거하는 이야기, 또 빼낸 피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지수를 알 수 있는데 피를 통한 건강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염증 제거, 질병의 씨앗이다. 내 몸을 망치는 체내 쓰레기, 즉 염증 제거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병의 뿌리가 되는 염증은 암과 치매의 원인도 되죠. 염증이라는 것은 인체가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혹은 이상세포가 생기거나 조직장애 혹은 그 염증이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겨나는 현상이 염증 현상이에요. 이 반응은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대항하는 두 번째 방어 체계가 됩니다. 자, 염증이 생기는 그림이죠. 우리가 몸에, 피부에, 외부에 충격을 받았다. 외부에 병원체가 들어왔다. 그러면 히스타민이 전달 신호를 보내죠. 야, 이거 100kg가 몰려와야 되고 산소 양분이 빨리 와야 되니까 모세혈관을 이렇게 확장을 시켜요. 모세혈관을 확장을 시키면서 바로 뭐냐? 확장을 시켜야만 100kg가 나와서 염증을 끌어안고 자폭해서 다시 혈장에 녹여서 빼낼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그 다음에 열이 나죠. 그래서 인체에 환경적인 충격을 받은 그 부위가 통증이 우선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열이 상승을 해요. 왜? 온도가 올라가야만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더 많은 지용군이 올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위가 붓습니다. 그 다음 그 부위가 붉게 상기가 됩니다. 그래서 몸에 이상 반응이 생겨나면은 히스타민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즉 염증을 물리치고 정상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백혈구, 대식세포, 킬러 세포들이 히스타민의 명령에 의해서 막 몰려오죠. 몰려와서 치유하기 위해서 붓고 열나고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피 속에 혈장과 피가 함께 가게 되는데 한꺼번에 몰리니까 그 부위가 뜨거워지고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프다 하는 것은 열이 나고 아픈 부위가 붓게 되는데 이게 바로 명예현상이에요. 그래서 아프지 않고 따갑지 않으면 절대 그 부위는 낫지 않습니다. 낫지 않고 오히려 염증이 더 많이 생기고 곰거나 습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렇게 죽은 염증 100kg 시체를 정맥으로 다 회수해서 처리하지 못하니까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뭐냐, 임시로 피부 가까운 곳에 하치장, 쓰리장을 만들고 이를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몸이 좋아질 때 야금야금 운반 처리하려고 모아두는 쓰레기장이 바로 종양이나 부어오른 염증 부위예요. 그래서 인체는 하루에 약
3,000개에서 1만 개 정도의 이상세포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체 내에 백혈구, 대식세포, 킬러세포 이런 것들이 다 막 잡아먹고 같이 함께 자폭에 녹죠. 녹아서 정맥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생기는 염증,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6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모든 게 뭐냐? 바로 외부의 환경적인 충격이 가해지는데 내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이러스나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에요. 두 번째는 인체가 이겨내지 못하는 환경적인 충격, 내가 이기지 못하는 충격, 소리, 온도, 바람, 습도, 빛, 운동, 항생제, 혈제 등등. 예를 들면 나는 100데시벨밖에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1000데시벨 소리를 들었다. 그 다음에 청각경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주위에 뭐냐? 기주위에 염증이 모여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염증이 막 모이죠. 그러다가 이제 뭐냐? 이런 경우에는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명이 오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 물리적인 손상, 뭐 화상을 입는다, 전기자극, 자외선, 적외선, 뭐 교통사고 났다, 구타당했다, 과잉노래했다 이럴 때도 경기를 하죠. 이럴 때도 염증이 생깁니다. 화학물질, 뭐 염산, 수산나트륨, 뭐 정갈, 독사 이런 것이 유입되어도 염증이 생깁니다. 그 다음 혈액순환 장애, 혈전으로 동맥피가 막혔다든지 혹은 정맥피가 차가워지고 그 부위가 막혀서 더 이상 피가 가지 못하면 거기에는 적혈구가 양연을 띄어서 달라붙어서 고름과 함께 모혈관에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는 뭐 의혈도 생기고 동상도 생기고 혈액순환 장애도 생기고 질병이 생깁니다. 면역기능 장애, 피 속에 염증지수가 많이 높아서 그 세포나 조직이 파괴되어 염증이 계속 가속화된 상태에서 더 이상 정맥으로 회수가 안 되면 피부 바깥에 그냥 내보내죠. 그게 바로 관절염, 알레르기, 뭐 습짐, 무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염증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결국 이런 지저시나 이렇게 돼요. 지저시나 그 다음에 암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증의 설계장이 점점 커지게 되면 그것을 종양이라고, 이 종양은 대식세포, 뭐 백혈구 이런 것이 다 죽이지 못하고 계속 쌓이는 겁니다. 즉 이상세포의 덩어리가 바로 종양이고 암세포, 암이 되는 거죠. 이 지젖. 이 지젖은 이 부분을 손톱깎이 가지고 야금야금 찌르면 거의 조금 잘라가면 금방 잘라낼 수 있어요. 자르고 나는데 피만 쭉 짜주면 그냥 금방 쉽게 없앨 수 있는 게 지젖입니다. 이 염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급성염증, 몸 안에 바이러스 세균이 갑자기 들어오면 염증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죠. 그게 급성염증이고, 만성은 뭐냐? 이 염증이 몸 안에 지수가 높아서 돌다가 혈액순환 내 몸의 장애 부위, 차가운 부위에 염증이 계속 모여있으면 그 해당되는 부위가 바로 뭐냐? 질병이 생기고 그런 것을 만성염증이랍니다. 환경적인 충격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염증이 오장육부에 있으면 주인장이 죽으니까 그 염증을 손끝으로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 발이 안 좋다 그러면 새끼손가락이 차가워지고, 나는 목이 안 좋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차가워지고, 나는 눈이 침침하다 그러면 검지손가락이 차가워지고, 그래서 차가워진 부위가 자세히 살피면 조금씩 다 달라요. 1차 호중성 백혈구가 죽으면 결국 고름이 되죠. 염증이 되는데 이걸 몸 밖으로 빼내려다가 한계에 이르면 내 몸의 혈액순환이 가장 느린 부위에 정체되어요. 이것이 질병의 씨앗이 되고, 또 특히 오장육부에 있으면 주인장이 죽으니까 심장에서 가장 먼 손 쪽으로 발 쪽으로 보내는 것이 수족냉증이에요. 그래서 수족냉증이 만병의 근원이 되겠죠.
2차는 뭐냐? 염증지수가 매우 높을 때는 정맥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한계가 초과되면 피부 조직이나 가까운 차가운 부위에 모아두는 것이 바로 종양, 암이 되는 것입니다. 제3의학, 인체 질병을 고치는 대체과학, 이 바로 혈류 손따기인데 이런 이야기하면 뭐 그 손가락 하나 땄는데 뭔 질병이 나와요 이야기합니다. 천만에요.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제3의학은 혈중에 모이는 염증으로 인하여 유전자 구조가 바뀌고 질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년 전에 이 손가락에 모인 염증만 빼내면 혈중의 염증지수가 낮아지고 적혈구 수치가 높아져서 질병도 예방되고 암도 치유가 되고 유전자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심오한 자연과학이 숨겨진 게 바로 혈류 손따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병의 씨앗, 염증을 빼내는 자연치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혈류죠. 정상 혈류입니다. 즉 온몸이, 머리는 좀 차가운 느낌이 들고 온몸이 따뜻하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몸에 염증지수가 높고 경기를 하면, 즉 환경적인 충격을 받으면 서서히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이게 수족냉증 혈류예요. 이 수족냉증 혈류가 5년에서 10년 지나면 이제 살이 둥둥 찌기 시작하면서 체질이 바뀌는데 이미 오장육부까지 뭐냐? 염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심장에 뛰는 피가 오갈 곳이 없죠. 그러니까 손끝 발끝으로 막 가게 됩니다. 발이 뜨거워지는 이런 현상을 이상허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 바로 뭐냐? 손끝 발끝에 이렇게 염증이 모여요. 손가락 두 번째 마디에서 짜낸 사진이죠. 그 첫 번째 치유 방법이 바로 농백 혈류 따기. 염증을 빼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손 따기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을 빼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충격이나 공격을 받으면 경기를 하면 죽은 백혈구의 농이 관절이나 심장에서 먼 쪽으로 쌓이게 되는데 그 쌓여진 부위, 즉 손가락을 따면은 그 해당되는 조직에 있는 염증도 함께 빠지는 세계 유일의 치료 방법이에요. 또 예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어적혈, 즉 염증이 차 있으면 그 차가운 부위에 적혈구가 함께 찌들어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이 사진은 교통사고 후 제 무릎에서 빼낸 혈전이에요. 그래서 어적혈과 농백혈이 워낙 많이 단단하게 피부에 붙어 있으면 그거 빼내려면 평생 가도 못 빼내겠죠. 정목을 해수식께서는. 이럴 경우에는 직접 피부 표피에서 빼내는 방법인데 이거는 다음번 강의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염증을 빼내는 원리. 몸속에 있는 염증을 빼내면 유전자 구조가 바뀐다. 현대의학은 유전자 구조가 바뀌어서 질병에 걸린 사람의 유전자를 가져와가 연구를 해요. 왜 유전자가 이렇게 변형되고 찢어지고 바뀌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 규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치료법은 없습니다. 혈류 손따기가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야기한 농백혈이라는 것은 고놈이 된 백혈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혈구가 상처 치유를 하거나 세균을 하고 싸워서 죽으면 물과 같은 고름이 되는데 이 고름과 같은 액상을 총칭해서 농백혈이라 합니다. 즉 죽은 고름과 같은 백혈구를 빼내면 피가 잘 돌고 적혈구 수치가 높아지고 결국은 건강을 찾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우리 인체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부위가 손가락 두 번째 마디 부분에 농백혈이 제일 많이 모여요. 여기 두 번째 짜낸 농백혈, 고름과 피가 지금 섞여 있죠. 그래서 인체의 염증들은 오장육부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으로 보내어서 우리의 대뇌 오장육부를 살려내게 됩니다. 초기 증세는 이렇게 염증이 모입니다. 자, 우리 손이죠. 이 작은 손에 저손 좀 크죠. 작은 손에 26개, 52개의 뼈, 우리 인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뼈가 여기 다 움직여 있어요. 손만 잘 움직여도 건강해지고 손만 잘 다스려도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체내 염증을 빼내는 세계 유일의 치료법, 농백혈류 따기, 손따기 후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손가락 요 바늘 하나 콕 찌르면 요 바늘 하나 찌르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는 피가 쭉쭉쭉쭉쭉쭉 쭉 밀려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새끼손가락을 땄다 그러면 발에 있는 염증을 빼주고, 엄지손가락을 땄다 그러면 목이나 기관의 염증을 빼내는 효과를 똑같이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염증을 빼주면 모세혈관 속의 모든 염증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혈관 속의 염증 지수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적혈구 수치가 높아져요. 즉 체내 산소 공급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 손을 따기 해서 핏길이 살면은 골수 공장의 따뜻한 온기가 높아져서 폐액 생산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하면 뭐냐? 이제 적혈구 수치가 높아졌으니까 폐활량이 많아지고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세포의 핵산이 이제 살맛이 나니까 산소 많이 받고 살맛 나니까 결국 뭐냐? 그동안 망가졌던 유전자 구조가 다시 연결되어서 재생이 되고 되살아나기 시작해요. 네 번째는 뭐냐? 이상세포, 암세포, 질병의 씨앗이 되는 염증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손땀 부위의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따라서 손은 이 인체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이 손 안쪽에 모든 염증 정보, 질병 정보가 다 담겨 있는데 그 손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활 중 축적된 염증을 빼내는 농백혈류 딸점들. 자, 우리 손바닥 있죠. 손바닥은 우리 인체의 전면입니다. 전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안 좋다. 만약에 나는 속이 안 좋다. 그럼 여기 따면 오장육부가 살아나요. 여기 따면. 발이 안 좋다. 그럼 새끼손가락 따면 발이 편해져요. 요 원리도입니다. 그 다음에 손등은 뭐냐? 우리 인체의 후면, 뒷면, 등 쪽이에요. 등 쪽. 아, 나 머리가 지글지글 아프다. 그럼 뭐 이 주의 따주면 머리가 시원해지죠. 자, 그 딸점의 부위입니다. 그래서 손끝은 가나, 다라, 마바, 바는 없죠. 마까지 있고. 그 다음 첫 번째 마디가 2, 두 번째 마디가 4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손바닥 혈류 딸점도 자연과 숨쉬는 사람 2005년도에 제작을 제가 그려둔 겁니다. 자, 새끼손가락 다리가 직립보행하는 다리가 중요해서 가장 가를 다리 쪽이라 해서 새끼손가락을 가, 엄지손가락을 마라고 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디 부분 하나의 마디가 2, 4, 6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 이 가 마이너스 1, 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쪽은 새끼손가락 쪽의 딸점이 마이너스 부위고 엄지손가락 쪽 부위의 딸점이 플러스 쪽이에요. 손등은 A, B, C, D, E로 구분해 두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마디, 첫 번째 2, 4, 6 이렇게 나가고 그 사이가 홀수로 나가게 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엄지손가락 쪽은 다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이고 새끼손가락 쪽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염증 이제 휴지에
피를 짜내면 휴지에 묻혀 닦겠죠. 그럼 휴지에 묻은 피의 색상만 봐도 나의 질병 지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피는 이런 피가 나와야 되겠고, 병약해지면 피가 검붉게 되거나 혹은 죽은 백혈구 고름이 많으면 이렇게 손가락에서 물 같은 수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건강편인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휴지에 묻힌 피의 색깔인데, 건강한 사람은 휴지에 묻힌 피가 시간이 지나도 검붉게 안 바뀌어요. 산소에 산화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적히고 살아있는데, 건강이 나쁜 사람은 뭐냐? 피를 짜내면 바로 피가 검게 변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나쁠수록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해서 산화되기 때문에 피가 빠르게 검붉게 바뀝니다. 자, 가장 건강한 피, 숫자가 높아질수록 건강지수가 안 좋은 겁니다. 첫 번째가 적혈곤흥이에요. 아주 매우 건강한 사람의 피죠. 그런데 이 피도 막 엉겨 찌들어 붙어 있으면 이건 노쇠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적혈전응이에요. 피가 붉기는 붉은데 피가 물처럼 묽어요. 묽다는 이야기는 농도가 묽다는 이야기죠. 이런 경우에는 혈중 염증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약간 주황빛을 띠죠. 세 번째는 피를 짜내는데 피 속에서 거품이 나온다. 그건 뭐냐? 그 해당되는 조직에 활성산소가 쌓여서 함께 빠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조직 부위는 마비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유혈전응이에요. 피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피가 오렌지빛 비슷하게 아주 물처럼 묽어지는 현상이에요. 저혈, 피가 적게 나오면서 물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무혈, 아예 물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무혈수액, 피가 안 나오다 짜내면 끈적끈적한 물 같은 게 끈적끈적하게 젤리 모양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소화 경련이죠. 경련 혹은 간질 증세를 보이면 이런 게 손가락 두 번째 마디에서 나옵니다. 무혈수액, 무혈농액. 어떤 사람은 또 피가 노다가 세게 쭉 짜면 거기에서 막 누런 고름 같은 것이 막 짜여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적혈분사. 특히 관말죠. 제일 손가락 끝에 찌르면 피가 천정으로 팍 솟구쳐요. 솟구치는 얘기는 뭡니까? 무기가 풍선하고 똑같아요. 심장에서 뛰는 피가 펌프질 막 하니까 어떤 손끝이 풍선처럼 부풀려 있으니까 발로 콕 찌는 피가 천정으로 분사하는 건데, 이거는 정맥 혈액순환 장애예요. 이럴 경우에는 그 피가 안 나올 때까지 최대한 짜내주면 그 해당되는 조직이 시원하게 뚫리면서 질병도 치유가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무혈, 흑혈, 안 나오다 겨우 짜면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약간 이런 색에 가까운 피가 나오는 것인데 건강지수가 아주 안 좋은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혈, 전홍, 농액, 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밑에 보이는 그림처럼 우리가 벌레에 물렸다, 갑자기 염증이 생겼다 하면 그 염증을 어떻게 빼내면 빠르게 치유가 될 수 있는지, 피부에 나타나는 염증을 빼내는 법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